1994년 7월 8일, 전 세계는 숨죽여한 소식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국영방송 아나운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한 비보였죠. 그것은 바로 그들의 최고 지도자, 김일성 주석의 사망 발표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이 소식에 전 세계는 깊은 충격에 빠져들었고요. 북한 내부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가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한반도 정세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습니다. 과연 김일성 주석은 공식적으로 알려진 대로 병사했을까요? 아니면 그 죽음의 순간에 벌어진 어떤 은밀한 사건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강력한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단순한 지도자의 죽음 너머에 감춰진 진실을 파헤쳐 볼 겁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한 지도자의 사망 소식이 아닙니다. 한 국가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도 있었던 결정적인 순간에 벌어진 은폐된 사건과 그 배후를 추적하는 미스터리입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북한 체제의 민낯을 엿보고 그들의 권력 작동 방식을 이해할 소중한 기회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진실의 조각들을 함께 맞춰가며 김일성 사망을 둘러싼 의문의 퍼즐을 풀어보는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1994년 7월 8일 정오, 북한 주민들은 일상적인 라디오 방송에서 갑작스러운 특보 전환을 경험했습니다. 검은색 한복을 입은 아나운서가 애통한 표정으로 김일성 주석의 사망 소식을 전하자 북한 전역은 순식간에 비통함과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거리에는 오열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가득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깊이 드리워져 있었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그날의 풍경은 북한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한 지도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국제사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외신들은 일제히 김일성 사망을 긴급 속보로 다루며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평양 거리는 삼엄한 경비 속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전 세계는 북한이 과연 이 거대한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북한 당국은 김일성 주석이 과로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이른바 병사라는 공식 사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폐쇄적인 국가였기에 이 발표를 순순히 믿는 외부의 시선은 많지 않았습니다. 정보는 극도로 통제되었고 외부 세계는 북한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답답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정말 병사였을까? 혹시 다른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철저히 봉쇄된 정보의 장벽 앞에서 이 의문들은 쉽게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북한의 특수성은 이러한 의문들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외부 세계는 단편적인 정보와 추측에만 의존해야 했고 이는 김일성 사망을 둘러싼 거대한 미스터리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한반도 정세와 북한 체제 전체의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는 사건으로 기록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미스터리의 실타래는 과연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요? 그 시작은 바로 그날의 충격적인 발표와 함께 피어난 수많은 의문들에서부터입니다. 이 미스터리의 실타래는 과연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요? 그 시작은 바로 그날의 충격적인 발표와 함께 외부의 답답함을 증폭시켰던 수많은 의문들에서부터입니다. 김일성 주석의 사망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전 세계를 뒤흔들던 그 시점, 북한 내부에서는 또 하나의 기묘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바로 고위급 인사들이 탑승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구조 헬기 한 대가 의문의 추락 사고를 겪었다는 소식이었죠. 이 헬기는 과연 무엇을 구조하려 했던 것일까요? 왜 하필 김일성 주석의 운명이 결정되던 그 민감한 시기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까요? 단순한 기계 고장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죽음의 진실을 감추려는 어떤 시도와 연관된 것일까요? 당시 북한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정보원들을 통해 흘러나온 이야기는 심상치 않았죠.
헬기의 추락은 김일성 주석의 사망 직전 혹은 직후에 벌어졌다고 추정되며 이는 그의 사망 원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낳았습니다. 만약 헬기가 김일성 주석을 긴급 이송하려 했거나 혹은 그의 마지막 순간과 관련된 중요한 증인이 탑승했다면 그 추락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 거대한 비밀의 단서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권력 공백기의 혼란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었기에 그 의문은 더욱 깊어졌고 진실을 향한 미스터리는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었죠. 이 의문의 헬기 추락은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러운 사망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의 권력 승계라는 중대한 전환점과 맞물려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최고 권력자의 부재는 항상 권력 암투의 씨앗이 되어왔죠. 북한처럼 폐쇄적이고 수령 절대주의 체제에서는 더욱 그랬을 겁니다. 김일성 주석의 죽음이 공식 발표된 병사와 다른 맥락에서 벌어졌다면 그 진실을 은폐하려는 세력이 있었을 것이고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인물들이 제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겁니다. 당시 김정일 위원장의 입지는 아직 완벽하게 공고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의 권력 승계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이며 군부 내에서도 다양한 세력들이 존재했을 겁니다. 헬기 추락 사건이 혹시 김일성 주석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덮기 위한 공작이었거나 혹은 권력 승계에 반대하거나 방해가 될 고위 인사들을 제거하려는 시도와 연결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움직여 체제 내부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김정일 위원장에게로의 권력 집중을 가속화하려는 잔혹한 시나리오가 펼쳐졌을 수도 있다는 추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북한의 역사가 보여주었듯 권력 투쟁은 언제나 피비린내 나는 냉혹한 현실이자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으니까요. 결국 이 모든 의문은 체제 유지라는 북한의 최우선 논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이 공식 발표와 다르게 드러났다면 그것은 수령 절대주의라는 체제의 근간을 뒤흔들었을 겁니다. 인민들의 충성심은 물론 국제사회의 정통성까지 위협받을 수 있었겠죠. 북한 당국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병사라는 공식 사인을 유지하고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은폐하려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 은폐 시도는 단순히 사건의 축소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김정일 체제로의 안정적인 권력 승계를 보장하고 수령 절대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했을 겁니다. 김일성 주석의 사망은 북한이 정보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심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오늘날 북한이 보여주는 극도의 폐쇄성과 은폐 문화는 바로 이런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뿌리내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 죽음마저도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 진실은 영원히 묻힐 수 있지만 그 의문 자체가 북한이라는 특수한 체제의 본질을 드러내는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어쩌면 진실은 영원히 묻힐 수 있어도 그 진실을 감추려는 시도 자체가 북한이라는 특수한 체제의 본질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거대한 미스터리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1994년 7월 8일 전 세계는 한순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슬픔과 혼란이 뒤섞인 비통한 소식이 전해졌죠. 바로 김일성 주석의 사망 발표였습니다. 수척한 얼굴의 북한 아나운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비보를 전하던 모습, 흑백 화면 속에서 오열하던 수많은 인민들의 모습은 당시의 혼란과 비통함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이 갑작스러운 소식은 국제사회에도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긴급 속보를 쏟아냈고 평양 거리는 삼엄한 경비 속에서 침묵에 잠겼죠. 북한 당국은 김일성 주석의 사망 원인을 심근경색으로 인한 병사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폐쇄적인 정보 통제 환경 속에서 나온 발표였기에 곧바로 수많은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가 정말 단순한 병사였을까요? 아니면 그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사건이 벌어졌던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들은 이후 이어질 거대한 미스터리의 서막이었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사망 직전,
혹은 직후로 추정되는 시점에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진 구조 헬기가 의문의 추락 사고를 겪었다는 소식은 이러한 의혹에 불을 지폈습니다. 단순한 사고였다면 왜 이토록 철저히 은폐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헬기가 구조의 목적을 띠고 있었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만약 이 헬기가 김일성 주석의 위급한 상황과 관련되어 있었다면 사망 원인을 은폐하려던 시도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어둠 속을 비행하던 헬기의 실루엣,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추락 현장의 폐허는 긴급하게 오가는 무전 소리처럼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엿보게 하죠. 이 사건은 단순한 비행기 사고가 아니라 최고 지도자의 죽음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맞물려 권력 공백기의 혼란, 혹은 그 이상의 은밀한 계획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강력한 단서가 아닐까요? 이 의문의 헬기 추락 사건은 김일성 주석의 죽음이 김정일로의 권력 승계라는 중대한 전환점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더욱 복잡한 그림을 그립니다. 북한 체제에서 최고 지도자의 사망은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권력의 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변곡점이니까요. 과연 김정일은 순조롭게 권력을 승계했을까요? 아니면 이 과정에서 그의 입지를 위협하거나 권력 승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인물들을 제거하려는 암투가 벌어졌던 것은 아닐까요? 북한 특유의 살벌한 권력 투쟁사를 돌이켜보면 밀실에서 은밀히 오가는 회동, 보이지 않는 손들의 움직임, 그리고 핵심 권력자들의 초조한 표정들이 당시 평양의 어두운 이면을 지배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결코 무리가 아닙니다. 헬기 추락이 김일성 주석의 위급한 상황을 은폐하거나 혹은 권력 승계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만한 인물들을 제거하려는 시도와 연관되었을 수 있다는 가설은 그래서 더욱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결국 김일성 주석의 사망을 둘러싼 모든 의문과 진실 은폐 시도는 체제 유지라는 북한의 최우선 논리와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만약 공식 발표와 다른 진실, 예를 들어 헬기 추락과 같은 사건이 김일성 주석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 수령 절대주의라는 체제의 근간은 뿌리째 흔들렸을 겁니다. 인민들의 충성심은 물론 국제사회의 정통성까지 심각하게 위협받았겠죠. 북한 권력층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병사라는 공식 사인을 유지하고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은폐하려 했을 것입니다. 이는 김정일 체제로의 안정적인 권력 승계를 보장하고 수령 절대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했을 테니까요. 김일성 주석의 죽음은 북한이 정보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심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셈입니다. 의문의 헬기 추락과 김일성 주석의 사망을 둘러싼 모든 단서들은 결국 북한이라는 특수한 체제가 진실보다 체제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음을 폭로하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특정 인물의 배후 조작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김일성 사망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북한 권력층이 어떻게 움직였으며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철저히 통제된 정보와 권력의 논리 속에서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 죽음마저도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허탈감과 함께 강력한 통찰을 안겨줍니다. 진실은 영원히 묻힐 수 있지만 그 의문 자체가 북한 체제의 본질을 드러내는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의문의 헬기 추락 사건과 더불어 김일성 주석의 마지막 순간을 둘러싼 수많은 단서들은 결국 한 가지 뚜렷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는 듯합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이라는 특유의 체제가 객관적인 진실 그 자체보다는 정권의 안정적 유지를 모든 가치의 최우선에 두어왔다는 냉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특정 인물이 배후에서 모든 상황을 치밀하게 조작했다는 단정적인 결론을 섣불리 내리기보다는 김일성 주석의 사망이라는 초유의 국가적 위기 앞에서 북한의 권력층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으며 그들이 어떤 중대한 선택을 내렸는지를 좀 더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모든 정보가 철저하게 통제되고 오직 강력한 권력의 논리만이 모든 판단을 지배하는 상황 속에서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 죽음이라는 중차대한 사건마저도 오롯이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허탈감을 안겨줌과 동시에
북한 체제의 본질을 꿰뚫는 강력한 통찰을 선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단순히 과거의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욱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은폐된 정보와 오직 권력의 정점에서만 허용되는 비합리적인 판단 속에서 최고 지도자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어떻게 국가를 지탱하는 기제로 탈바꿈할 수 있었을까요? 수령 절대주의라는 명분 아래 진실은 손쉽게 왜곡되거나 영원히 묻힐 수 있다는 차가운 현실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인간 존엄성이나 보편적 가치보다 체제 유지가 우선시되는 북한 사회의 단면을 생생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단순한 충격을 넘어 이념과 체제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진실이 희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쓰디쓴 허탈감을 안겨주는 지점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처럼 아직도 베일에 쌓인 김일성 주석의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날 바로 지금 우리에게 왜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요? 이 미스터리는 단순히 오래전 지나간 과거의 사건으로만 치부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 김정은 체제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권력이 어떤 방식을 통해 승계되어 왔으며 그들이 어떤 굳건한 논리를 바탕으로 체제를 끈질기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와 통찰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극도로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북한이라는 나라의 특성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은폐된 역사의 한 조각, 즉 최고 지도자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의 권력 작동 방식과 체제 유지의 근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이보다 더 생생하고 중요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울 테니까요. 여전히 수많은 의문 속에 깊이 가려진 김일성 주석의 마지막 순간. 그 진실의 퍼즐 조각들은 아직 완전히 맞춰지지 않은 채로 남아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질문의 실타래를 풀어나가며 북한 체제의 본질을 얼마나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혹은 알 수 없었던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들은 과연 언제쯤 세상의 빛을 보게 될까요? 그 답은 아마도 북한이라는 거대한 미스터리 속에 영원히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